네, 이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월 FOMC 회의 결과가 간밤에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12월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 지수는 다소 출렁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끝까지 상승권을 지켜내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1.13%의 강세,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날 FOMC 전후로 지수의 현란한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FOMC 이전에는 실적 장세에 따라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시간에 저희가 애플의 성적표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장 마감 후 호실적 공개한 이 애플 주가 이날 정규장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수를 꾸준히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오후장 들어서는 FOMC 회의 결과에 지수가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강하게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오전장에 있었던 상승폭을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예상 범위 내에서의 연준의 움직임이었다라는 의견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재차 상승폭을 키웠고요.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1.13% 오르면서 17,779포인트 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움직임, FOMC 회의에 집중하면서 출렁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이날 아울러 호재가 더 있었다면 바로 국제유가의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유가가 6% 전후에 급등락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는 금융과 에너지 섹터 강하게 오르게 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 이상 오르면서 2090선, 2100선에 바짝 다가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장에서 다시 한번 1.3% 강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에 동조하는 영향, 아울러서 FOMC 회의 이후에 다시금 상승폭을 함께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095포인트 선의 종가로 나스닥 지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3대 지수가 종가상으로는 가뿐하게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이날 장중 출렁임이 강했다는 것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점검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성명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Fed puts December rate hike firmly on the agenda.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뒀는데요. 연준은 이날 FOM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수출 부진과 일자리 중과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함께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번 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연준은 이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률 2% 달성이 가능한지 다음번 회의를 통해서 그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준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가계 지출과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부문에서 추가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방 기금 금리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존의 34%에서 4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리 동결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12월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분명한 힌트를 준 것은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 역시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줄었다는 사실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s post largest gain in nearly 2 month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2월 WTI 가격은 6.34% 급등한 45달러 94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브렌트유 역시 4.79% 급등한 49달러 05센트를 기록하면서 5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34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에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의 국영 원유 업체인 페맥스가 미국에 경질유를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소식 역시 호재였는데요.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윌 라일리 기니스 아킨슨 SM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변동성이 극심한 상태라면서 오펙이 감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루하루 작은 소식들에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6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실적 기록한 애플 포함해서 머크사, JP모건체이스,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캐터필러 함께 올랐고요. 반면 네 종목 프록터앤갬블과 홈디포, 보잉과 GE가 함께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보면요. 어제 장 마감 후에 호실적 기록했죠. 애플이 4% 넘게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어제 함께 실적 공개했었던 머크사도 추가적으로 3% 올랐고요. 금융주 상승폭 키우면서 2% 이상의 상승,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 각각 2%, 1%의 강세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종목에서도 보셨다시피 금융과 에너지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소재 섹터와 유틸리티가 함께 조정받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이날 특징주 점검해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성적표가 줄줄이 공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2일에 GM이 3분기 조정순이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년보다 55% 급증하면서 호조를 보였었죠. 주가가 0.7%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됐었던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3분기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날 북미 리콜 비용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4.48%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뜨거운 감자죠. 폭스바겐도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꺼내들였습니다. 35억 유로 손실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시장은 전년보다 또 늘어난 매출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독일 증시에서 오히려 폭스바겐의 주가는 0.9% 상승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종목들도 이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 아바고 테크놀로지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이 밀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26일 최고 재무책임자의 자사주 매도 소식이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는 증권사 잭스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으면서 반등에 나섰고요. 잭스는 아바고 테크의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시장 수익률 대비 추가 상승 여력 강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4.61% 주가 화답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들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15년 만에 적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실적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CNN 머니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Volkswagen crashes into losses on diesel scand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3분기에 17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 데는 폭스바겐이 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67억 유로를 준비금으로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매출은 515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 담당자인 악텔 칵토스는 배기가스 스캔들로 인해 약간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매출이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프랑크 비터 폭스바겐 최고 재무 책임자는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검사 결과 조작에 따른 충격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폭스바겐의 주가는 1.15%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에서도 0.9% 올랐습니다. 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 커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푸츠박 지수가 1.14%의 강세, 독일 닥스 지수는 1.3% 반등을 줬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1%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유 재고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배럴당 45달러 94센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 전해지면서 1176달러 10센트로 올라섰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내리면서 3달러 76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날보다 큰 폭으로 반락하면서 20포인트 내린 7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 전날과 비슷한 움직임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종가 1,131원과 동일했고요. 달러 흐름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역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올라서면서 2.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